무대 위 조명이 은빛으로 번져가던 그 밤, 미스트로사의 첫 장면은 마치 숨을 고르는 것처럼 천천히 열렸다.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한 겹씩 내려앉고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잔향마저 조심스러워지던 찰나, 무대 바닥을 딛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마이크에 스칠 만큼 또렷하게 박혔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주인이 조명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설마, 저 아이가 지금 이 무대를 감당한다고? 9살 숫자만 놓고 보면 귀엽다로 정리되기 쉬운 나이다. 하지만 전하유는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귀여움으로 관객을 유혹하지 않았고 어린아이의 떨림을 무기로 삼지도 않았다. 대신 그날의 전하유는 마치 오래된 필름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처럼 느린 호흡으로 무대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무대가 아이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대를 자기 호흡에 맞춰 길들이는 장면? 그 비현실적인 장면 앞에서 관객의 심장은 한 박자씩 늦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트로트는 세월이 내려앉아야 깊어진다는 말이 있다. 수십 번의 이별과 수백 번의 후회를 지나야만 한이 목에 걸리고 그 한이 소리로 변해 사람을 울린다는 믿음. 하지만 그날 전하윤이 꺼내든 것은 세월의 무게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월이 닿기 전에만 가능한 순결함. 아직 닳지 않은 감정의 결, 미세한 떨림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마음의 표면이었다. 그것이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성된 슬픔엔 대비할 수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살아있는 슬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다. 첫 소절이 시작됐다. 21번 깊게 고르고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자 소리는 공기를 가르지 않았다. 찢어발기지 않았다. 대신 객석 전체를 살포시 감아올리듯 퍼졌다. 마치 실크천을 천천히 펼쳐 한 겹씩 덮어버리는 느낌. 그리고 그 실크 위에 또박또박 찍힌 단어가 있었다. 원망. 원망은 거칠게 쏟아내는 감정이 아니다. 울분처럼 폭발하지도 증오처럼 날카롭게 찌르지도 않는다. 원망은 대체로 한 칸 늦은 사랑이다.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놓쳐버린 마음이 뒤늦게 돌아와 숨처럼 새어나오는 것, 그래서 더 잔인하다. 전하윤의 원망은 바로 그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는 표현조차 부족했다. 그녀는 원망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날 무대 위에서 전하윤은 원망이라는 감정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원망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체온을 그대로 들려줬다. 심사석에서 장윤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는 이야기가 퍼진 건 그래서였다. 카메라엔 잡히지 않는 순간이 있다. 전문가가 숨을 삼키는 0.5초, 이건 예상 밖이라고 판단하는 눈빛의 흔들림, 준비된 멘트를 꺼내려다 도로 집어넣는 입술의 긴장. 그런 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반응이 된다. 그리고 그 반응은 대개 소름이라는 단어로 번역된다. 그날의 소름은 공연이 대단해서 생긴 게 아니었다. 공연이 대단한 건 늘 있다. 그 소름은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에 생겼다. 나이를 설명으로 붙일 수 없는 진짜가 정면으로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전하윤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울음을 절제했다. 눈물은 쉬운 장치다. 특히 어린 참가자에게는 더 그렇다. 하지만 전하윤은 거기 기대지 않았다. 후렴으로 올라갈수록 감정의 문이 열릴 듯 말 듯 흔들리는데도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을 붙들어 잠그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어른도 하기 어려운 절제? 그 절제 속에 스며든 떨림이 오히려 관객의 눈물샘을 더 빠르게 밀어올렸다.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다. 지금 저 아이는 운다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울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그 버팀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윤리였다. 전하윤은 진심을 기교로 포장하지 않았다. 반대로 기교가 진심을 방해하지 않게 정렬했다. 발음은 과장되지 않았고 모음은 쏠리지 않았으며 문장 끝에서 불필요한 비브라토를 덧칠하지 않았다. 여백은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 말 사이에 놓이는 침묵의 길이, 숨이 빠지는 위치,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9살이 저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마음속 가능의 범위를 넓혀버리니까? 무대 뒤편에서 카메라 감독이 줌을 천천히 당겼다는 말이 돌았다. 조명 감독이 컬러를 바꾸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도 붙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하윤의 음색 자체가 색이었으니까. 고동색에서 자주색으로, 자주색에서 새벽의 유백색으로. 문장이 바뀔 때마다 빛이 달라졌다. 조명이 아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아이가 조명을 새로 칠하는 순간. 그때 관객들은 자기 감각이 솟고 있다고 느꼈다. 이게 정말 첫 무대 맞아? 이게 정말 9살 목소리 맞아? 질문이 터져 나오는데 답은 하나였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믿어야 한다. 그리고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석 한편에서 김용빈이 마이크를 잡았다. 보통 이런 순간엔 길게 말한다. 감동을 설명하고 실력을 칭찬하고 앞으로의 기대를 얻는다. 그런데 그날 김용빈은 이상할 만큼 짧았다. 말이 짧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무대를 요약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공연? 그 문장이 왜 그렇게 크게 퍼졌는지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파괴는 무례한 붕괴가 아니다. 파괴는 낡은 규칙의 유효기간을 끝내는 선언이다. 트로트는 경험의 연식으로만 노래할 수 있다는 믿음, 유소년부는 귀여움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 국악의 접점은 기교에서만 찾으면 된다는 단정. 전하윤은 그 모든 문장을 소리로 지워버렸다. 찢어버린 게 아니라 조용히 소멸시켰다. 그러니 더 무서웠다. 누군가의 규칙이 누군가의 한 소절 앞에서 필요 없는 말이 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기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게 된다. 그날 객석의 박수는 요란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길었다. 길게 친 박수는 종종 경외에 가깝다. 단순히 좋다는 반응이 아니라 감히 말을 얹기 조심스러운 마음. 누군가는 손바닥이 아파서 멈춘 게 아니라 박수를 치다 여운을 헤집고 들어와 이 순간을 망칠까봐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했다. 경쟁과 점수, 라운드와 승패는 그 이후의 기록일 뿐 그날 그 시간, 그 노래가 만든 광맥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채굴되는 황금이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폭발했다. 믿기지 않는다는 말이 도배됐고 왜 눈물이 나지 같은 고백이 연달아 올라왔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반응이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시간이 올까, 저 나이에 저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저 아이를 꼭 지켜줘야 한다 같은 문장들이 줄을 이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다. 보호 본능과 경외감이 동시에 솟구치는 특이한 종류의 열기였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목소리도 생겼다. 너무 일찍 불태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 아이에게 이런 감정이 과분한 것 아니냐는 질문. 스포트라이트가 아이의 어깨에 너무 무겁게 올라타는 건 아니냐는 우려. 그리고 그 우려는 틀리지 않았다. 오디션은 무대라는 축제이면서 동시에 압력의 기계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때로 아이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그래서 전하윤의 첫 무대가 충격이었던 이유는 단지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무대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의 재능을 얼마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보호할 용기가 있는가? 전하윤이 보여준 것은 저른의 감정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어른만이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감정을 아이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 보여준 것이었다. 어른이 되면 감정은 설명이 붙는다. 이유가 붙고 맥락이 붙고 체면이 붙는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은 이유보다 먼저 몸에 도착한다. 전하윤은 그 빠른 도착을 숨기지 않았고 그 빠름을 기교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설득당했다.